자, 우리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아까 이제 초반에 저희가 행동주의를 말씀드렸는데 본격적으로 행동주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이제 메리츠에서 KCGI 자산운용으로 사명이 바뀌면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행동주의라는 단어 때문에 좀 그러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단어만 들으면은 조금 뭐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약간 무서운 이런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행동대장 막 이런 그런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행동주의 도대체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 제가 약간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요. 행동주의라는 게 이 투자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좀 진짜 쉽고 친절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쵸? 저도 이렇게 최대한 저희가 하는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네네.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저희 KCGI 자산운용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 그리고 대부분의 연계금들,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다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뭐 국민연금이 제일 먼저 가입을 했고요.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건 말 그대로 수탁자 책임 활동,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자기 돈을 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은 자기의 고객, 자기의 수익자가 있고 그렇죠. 그 수익자들의 돈을 대신 운용하는 맞아요. 수탁자이지 않습니까? 영어로 스튜어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튜어드들은 그 자신에게 돈을 맡긴 수익자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투자한 피투자 회사한테 이렇게 해서 기업 가치를 올려주세요 라고 질문도 하고 요구도 하고 어떤 행동도 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라고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이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이제 KCGI 자산운용도 이미 7년 전인 구 메리츠 자산운용 시절에 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명이 변경이 됐다고 해서 무슨 특별히 뭔가를 철학을 바꿔서 막 한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동안에는 가입만 해놓고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저희들의 주장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2016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2016년에 일본의 거래소 차원에서도 우리 지금 한국 거래소가 하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것들을 발표했지만 바로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탑다운에서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 혜택 같은 거를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밑단에서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지키면서 이 피투자 기업한테 요구하는 것, 이것이 똑같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이제 스튜어드십 활동은 주로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는 피투자 회사들의 높은 분들을 만나달라고 하죠, 보통은. CFO 이상의 C-레벨 분들을 만나서 있으신 분들. 이런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이 이 회사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주주 이익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어떤 설득을 드리고 제안을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어떤 그 경영진 미팅이나 기업 미팅을 보면 분위기가 사실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자신들 기업에 투자한 주주이지 않습니까? 그쵸. 투자자한테 뭐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하실 이유가 전혀 없고, 그리고 해를 끼치기 위한 게 아니고 기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제안,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렴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기업 미팅을 할 때 항상 이제 뭐 주주환원 같은 경우에서 아니 배당을 많이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주가가 오르면 제일 좋은 사람은 그럼요. 대주주 아닙니까? 대주주도 좋고 그 이제 스톡옵션 받으신 분들도 좋고요. 그렇죠. 본인들을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항상 저희가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어떤 행동주의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이렇게 적대적이고 맞아요. 뭔가 좀 이렇게 약탈적이고 그런 그 이미지가 돼 있지만 실제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수탁자 책임 활동이라든지 뭐 주주 관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우호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사례들이 아무래도 이제 적대적 인수합병 그런 게 이제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행동주의는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지금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뭐 워낙에 수준이 많이 올라와서 다들 아시겠지만 저 항공사에 근무하는 스튜어디스가 아니고요.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이게 어떤 거다라고 굉장히 쉽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런 이제 어떤 우호적인 분위기가 기업을 찾아갔을 때 약간 형성이 되려면 조금 이제 부드러운 이런 것들이 약간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약간 강하게 나간다거나 너네 이쪽 우리가 제안하는 건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우리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머릿속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화가 나는 거죠. 네가 뭔데 내 회사에 와서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부드러운 분위기. 근데 표정 보니까 굉장히 팀장님 표정이 온화하고 부드러우셔서 갔을 때 이렇게 뭐 그 CEO 분이라던가 CFO 분이 왜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좀 행동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펀드에 관심이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수익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행동주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에 좀 나쁜 면들이 많이 노출이 됐어요. 적대적 M&A라던가 행동주의 강한 부분들만 보여지다 보니까 이거 정말로 행동주의 했을 때 단기적으로 기업가치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서 너네 단기 수익 내고 나갈 거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런 행동주의가 중장기 투자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지 그 부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시청자분들도 더 이상 행동주의가 나쁜 것만 아니고 굉장히 밸류업을 위해서 좋은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어떤 행동주의 펀드들이나 이런 분들이 단기 차익만을 노린다. 이러한 것도 저는 적대적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하나의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단순히 매매를 하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최소한 회사를 만나서 특히 C-레벨 분을 만나서 어떤 걸 제안하고 어떤 거를 요구하고 그러려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리서치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접근 이런 것이 필요해요. 오히려 저는 지금 뭐 제가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내 주식형 펀드들의 매매 회전율은 100%를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단순 생각을 하면 1년을 채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저희 KCI 자산운용을 포함해서 이런 스튜어드십에 주력을 하는 이런 주주 관여 활동을 어떤 전략으로 하는 펀드들은 대부분 2년 이상의 평균 보유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생각해 보시면 피투자 기업을 만날 때도 얘는 지난달에 샀다가 다음 달이면 팔 수 있는 애야 라는 투자자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겠죠. 그럼요. 저희들이 어떤 기업을 리서치하고 기업을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만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장기 투자 장기적 관점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저희들의 이런 모든 활동, 앞서 이제 밸류업부터 이런 범행동주의라는 수탁자 책임 활동까지 아우르는 이런 활동들은 결국은 좋은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요. 저희들이 무슨 정의회사도처럼 자선 사업은 아니죠. 전혀 아니고요. 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긴 장기적으로는 한국 이 자본시장에 좀 선한 영향력을 끼쳐보자라는 생각은 있지만 이 모든 활동들은 저희의 펀드 수익률, 즉 고객 수익률을 이렇게 업시키자는 그런 거에 기반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의 본질은 결국에는 이익 창출이고 그 이익을 창출해서 회사에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회사에서 이익을 잘 낸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고객 수익률이 잘 나고 있다. 라는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새롭게 사명이 바뀐 KCGI, 새롭게라고 또 말씀드리기에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어요. 이제 사명이 바뀐 KCGI의 행동주의를 표방하고 저희 정체성을 보여주는 공모펀드가 작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했습니다. 행동주의라는 이름이 들어간 공모펀드였어요. 그런 부분, 이름이 거기에다가 행동주의를 이제 펀드 상품명에 집어넣는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신선하고 특이했는데요. 이게 과연 다른 자산 운용사들과는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가는지 그런 비율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저희들의 이제 뭐 사명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는 어떤 대형 금융 지주나 뭐 재벌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독립계 운용사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한국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들이 있어요. 너무 많죠. 뭐 여러 가지 맞아요. 이런 이해관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앞서 저희들의 정체성으로 말씀을 드렸던 어떤 수탁자 책임 활동, 주주 관여 활동을 펼침에 있어서 눈치 보는 거 없이 네. 비교적 자유롭게 저희들의 활동을 펼칠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메리츠 자산운용 시절부터 추구해왔던 어떤 기업 분석, 개별 종목 하나하나를 굉장히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좀 다른 운용사와 좀 저희가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앞서 뭐 제가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자본시장에 좀 선한 영향력을 끼쳐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의 이런 활동들이 기업 밸류 정상화 프로그램이 주식시장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와 이렇게 비교가 많이 되는 대만의 예를 들면 대만의 GDP는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대만 가권 지수의 시가총액은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을 합친 것보다 높아요. 네. 올림픽에서 네. 자신들의 국기를 달지 못하고 뛰는 맞아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 정치적 이슈 때문에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좀 위협받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의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주 환원, 기업의 거버넌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대만 가권 지수의 이런 높은 주가 지수, 높은 주주 이익을 만들어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역설적으로 이 대만이라는 작은 나라의 정치력 그리고 외교력을 높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유수의 펀드들이 대만이랑 국교를 맺을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만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많은 돈은 이미 대만 시장에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역설적으로 어떤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한 나라의 경제력과 정치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역 전쟁이라든지 관세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정치와 경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는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 정상화 이런 것들은 단순히 뭐 주가 지수가 올라서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그거 이상으로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펀드 운용을 잘해서 네. 그리고 고객 자산을 잘 수익률을 내고 그 바탕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건전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에도 미력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네. 하는 생각으로 저희 KC의 자산운용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원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창한 게 아니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에 그게 국가의 경쟁력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도 믿고 있고요. 오늘은 KCGI 자산운용의 명재엽 팀장님과 함께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펀드 매니저 개인적인 시각과 더불어서 기업에서는 이 자산운용사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이 밸류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자, 달라지는 시장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필승 투자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투자가 즐거워질 때까지 우리 모두 keep going.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뻔뻔한 투자의 사연관이었습니다.